안녕하세요. 오늘은 맥팁 6번째 시간으로 페이지를 통해서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를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도 되지만 예화를 하나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청년 캠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큰 사이즈를 좀 보면 좋겠죠. 좋습니다. 예. 요거 좀 시원하고 괜찮아 보이죠? 요 디자인 그대로 페이지에서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빌려오죠. 자, 이 아이를 옆에다 띄워놓고 한번 똑같이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여시고요. 새로운 도큐멘트, 빈 페이지를 여시는데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워드 프로세서죠. 그래서 이렇게 커서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커서가 존재를 하죠. 워드 프로세서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 때요, 사실은 이렇게 커서가 있을 경우에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이미지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도큐멘트를 좀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뉴, 도큐멘트 메뉴에 가셔서요, 도큐멘트 본문을 해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죠. 페이지 레이와 도큐멘트를 변환하시겠습니까? 예를 변환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커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서가 있지 않고 바로 마우스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입력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 입력으로 되는 도큐멘트 본문을 해지해 주시면 활용하시기 조금 더 좋겠습니다. 모두 설명하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바탕부터 만들 건데요. 도형에 가셔서 도형 하나 만듭니다. 아래에다 깔아 놓으면 되겠죠. 먼저는 색깔을 그대로 갖고 와야겠죠. 포맷에 가셔서 채우기에 색상이 있죠. 보통 색상을 누르면 색상 선택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밑에에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레인보우 볼이 하나 있습니다. 누르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 이 아래 스포이드를 누르시면요, 현재 여러분의 맥북 또는 맥에 있는 어떠한 색깔도 다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색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샘플되는 포스터 이미지의 색깔을 눌러보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도형을 좀 편집해서 물결, 웨이브를 한번 편집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여기 보면요, 포인트 이중 클릭하여 직선과 곡선 사이를 토글 하십시오. 중간 지점을 드래그하여 선을 나누고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하십시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됐죠. 이 사이에 보니까 동그란 빨간 점이 하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갖다 대면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웨이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갖다 대면 또 나오죠. 또 이렇게 웨이브를 줄 수가 있어요. 갖다 대면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글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뭘 줄 수 있다? 웨이브를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중간에 갖다 대면 점들이 더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웨이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자연스럽게 웨이브. 자, 그래서 보면 약간의 물결의 모양이 됐죠? 살짝 내려주고요. 도형을 잠궈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될 때 드래그를 하다 보면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잠궈두면 좋은데요. 단축키로 커맨드 L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모양이 어때요? 여기 모양이 X표가 됐습니다. X표. 이건 이제 못 움직인다, 잠겼다 라는 거거든요. 혹시 푸시고자 할 때는요, 단축키 커맨드 옵션 L 누르시면 풀립니다. 풀리는 거 보이시죠?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업하기 위해서는 잠깐 잠궈 두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씨를 써야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도큐멘트에서 이게 도큐멘트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글씨를 쓰고자 할 때는 텍스트 상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상자를 넣으신 후에 정춘 문답, 문이 한문이네요. 한문 입력하는 거 아시죠? 옵션 엔터. 자, 물을 문, 그 다음에 답, 그 다음에 청년 기업,
키, 옵션 엔터죠. 옵션 엔터. 기운기, 기업. 됐습니다. 폰트 가장 비슷한 걸 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저는 배달의 민족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헉, 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체는 이렇게 한문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고 한문 부분은 폰트를 달리하면 되겠죠.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폰트가 지원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폰트가 지원되는 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의 발음 고딕이 있죠. 발음 고딕에 글씨가 조금 너무 얇죠. 그럼 레귤러 부분을 볼드체로 바꿔주면 기업 역시 똑같이 발음 고딕체 볼드체를 해주면 됩니다. 색깔을 바꿔야겠죠. 색깔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 입력 창에서 색깔 바꿔도 되지만 레인보우 볼을 누르시고 스포이드를 갖다가 그 색을 쿡 찍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답의 한문과 그렇죠? 기업의 기는 색깔이 다르죠? 걱정 없습니다. 똑같이 눌러서 이 색깔로 쿡 얘는 스타일 복사, 스타일 붙이기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을 겹치기 위해서 얘를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 색을 반대로 돌리면 되겠죠. 자, 같은 애를 똑같이 만드는데 단축키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옵션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안 됐다고요? 된 겁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표시가 보인다는 것이 뭔가 겹쳐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용이 더 있거나. 지금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보이느냐? 얘는 정렬해서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으로 돼서 서로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있죠. 그래서 없음으로 두고요. 얘도 역시 없음으로 두면 그렇죠. 이제 서로 겹쳐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겹쳐지죠? 이와 한 김에 복사는 방금 했던 대로 옵션 드래그도 있지만 커맨드 T도 역시 복사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옵션 드래그는 복사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커맨드 T는 그냥 바로 옆에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뭐 이렇게 그림, 뭐 폰트, 파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일 하나 복사하고 싶다라고 할 때요, 별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드래그 하면요, 두 개가 생겨요. 대신 이름 옆에 이렇게 숫자 2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같은 이름에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2가 알아서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커맨드 T 누르면요, 바로 옆에 똑같은 게 생기죠. 여기 복사본이라는 이름으로 복사본 이름이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맥에서의 단축키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니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됐는데요. 하나를 옆으로 놓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의 색깔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 이거의 색깔은 그렇죠? 얘로. 그렇죠? 이거의 색깔은 이 아이로. 그리고 나머지는 스타일 복사, 스타일 붙이기, 스타일 붙이기, 스타일 복사, 스타일 붙이기. 두 번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갖다 놓고 약간만 기울여주면 되죠. 약간만 기울여주면 똑같이 됐습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두 개를 같이 갖고 다니고 싶은데 움직이다 보면 얼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룹을 묶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락을 걸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 겁니다. 일단 두 개를 잡아야겠죠. 두 개를 다 잡았고요. 여기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도구 막대를 사용자에서 자주 쓰는 것을 올려놨죠. 지난번에 파인더 설정에 있어서 도구 막대 사용자는 것을 제가 했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사용자 막대 없다 그러면요, 이렇게 정렬 세 가지 메뉴 중에서 정렬에 가시면 잠금과 그룹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이를 그룹으로 묶을 거고요. 그럼 하나가 되죠. 그리고 적당한 위치를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잠금을 해둘 겁니다. 왜? 안 움직이게. 참고로 원본에는 약간 이탈릭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탈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했었던 폰트가 이탈릭을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메뉴 중에서 정렬 메뉴밖에 안 뜨죠. 스타일이라든지 폰트 메뉴가 안 뜹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텍스트를 편집할 때는요, 잠금과 그룹을 해지하셔야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잠금을 해지하니까 텍스트 변환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편집 창이 나오죠. 근데 이 폰트가 이탈릭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탈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그냥 빨리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탈릭은 안 쓰겠습니다. 혹시 포토샵이 가능하신 분은요, 살짝 포토샵에 가셔서 해갖고 와도 되겠죠. 살짝 디테일하게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룹과 잠금을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런 아이콘들이에요. 아이콘들. 자, 아이콘을 넣는 거는요, 요번에 업데이트된 페이지에서는요,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도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솔직히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샘플된 아이콘들 찾아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 한번 해볼까요? 지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 나침반 표시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자주 쓰지만 아이콘 8 라이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거든요. 라이트 버전이라. 요거를 이용하면요, 훨씬 더 쉽게 저런 아이콘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자, 이렇게 아이콘 8이 뜨거든요. 아이콘 8이 뜨면 여기 이렇게 UI예요. 우주인같이 생겼죠. 얘는 영어로 검색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맵을 치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저희가 원했던 게 뭡니까? 이런 마크였죠. 갖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숑. 아이콘의 8 라이트를 쓰는 방법은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후에 조절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 그리고 커맨드 키를 누르면 약간 기울기를 할 건데요, 거기 끝 모서리에다 갖다 놓고 커맨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은 단축키 갖다 놓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에 갖다 놓고, 근데 얘는 좀 뒤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같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은 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들 있죠. 이거 너무 쉽겠죠. 도형에서 그냥 기본에서 원 선택하신 후에요. 귀찮으니까 정렬해서 없애고, 색은 그렇죠? 그냥 이 정도 색은 그냥 갖고 와도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에서 색을 연한 하늘색으로 바꿔주고,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배운 대로 옵션 드래그, 옵션, 그쵸? 드래그. 내가 이제 원하는 곳으로 바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옵션 드래그, 옵션 드래그, 옵션 드래그. 그냥 반복하는 건 단순 작업이죠. 그냥 물감을 뿌려두듯이. 그 다음에 색깔 하나 바꿔보죠. 요 색깔을 약간 연한 으로 바꾸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 있죠. 물음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는 도형 안에 있습니다. 도형 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네모란 물음표네요. 네모란 물음표를 해서요. 자, 이 물음표, 그러니까 다각형일 때는요, 좀 약간 좀 색다른 것들 있죠. 여기 바로 녹색점이에요. 녹색점의 기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녹색점은 일단 모서리에 있는 녹색점이 모서리의 있죠? 모서리의 방경을 바꿀 수 있고요. 요 말꼬리 있죠? 말꼬리의 넓이, 그쵸? 그 다음에 말꼬리 위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말꼬리의 위치와 넓이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아까처럼 정렬을 좀 없애서 편집하기 쉽게 가고요. 위치를 조금 잡아서 물음표를 넣어야겠죠. 색은 회색이죠? 회색이니까 색깔은 스타일에서 색을 회색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네요.
물음표. 자, 그래서 도형 안에다가 텍스트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에 커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좀 크게 해야겠죠? 크게 해서 제가 한 30 정도 해볼까요? 근데 물음표가 없어지고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죠? 이건 뭐냐면 텍스트를 담기 이 상자가 너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물음표가 나타나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이 상자에 꽉 찬, 그쵸? 물음표를 좀 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곤란하겠죠? 여백을 좀 줄여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썼던 한글 워드프레스에서는 이게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면 텍스트 삽입이란 부분을 낮춰주면 돼요. 텍스트 삽입이라는 게 이제 여백을 관리한다는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나타났죠? 그리고 스타일에서 원하는, 그렇죠, 같은 걸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체로 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탈리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까지 넣었습니다. 자, 큰 틀은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텍스트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물러난 거는 물러났거라, 이거는요. 네. 정렬해서 자동을 없음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 뒤에 이 점들이 방해가 되네요. 점들 좀 치워주시고. 어차피 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역시 폰트는 가능하면 폰트는 여러 개 쓰지 마시고요. 한 5가지, 3가지 안에서 그냥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색깔은 파란색, 약간 굵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키웁니다. 자, 이렇게 바로 크기로 가도 되고요. 어느 정도 대충 크기를 좀 이렇게 박스로 잡았다면요, 이렇게 크게라는 단추를 가지고 하셔도 좀 좋습니다. 이런 거 작업할 때는요. 자, 이렇게 해두시고, 박스 사실 이게 기준이 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운데로 해주시면 조금 더 작업하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때를 보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을 때요, 뭔가를 넣을 때 지금 나타나는 뭐가 있습니다. 노란 선이 있죠. 이게 기준선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 가운데를 놓고 싶다 할 때는요, 가운데 대보면 가운데 선을 보여주죠. 근데 또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개체들하고의 간격 내지는 위치도 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폴더 아이콘하고 얘하고 지금 정 가운데가 서로 맞았다라는 얘기고요. 이 옆에 기어 모양으로 보면 기어 모양하고 가운데를 서로 맞추죠. 이렇게 올려서 얘가 가운데다. 그러면 얘도 어때요? 이게 가운데인 거죠, 원래는. 사실은 이 청춘 문답 이게 사실 약간 비껴가 있었던 거죠. 사실 약간 디자인 차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민 건데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러면 이 안에만 넣으면 되겠죠? 안에 역시 똑같이 배운 대로 서로 하는 건 되겠다. 그래, 이제 친구가 고요. 쪽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오면 되겠죠? 근데 글씨를 좀 먼저 쓰고 갖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쓰는데 또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이거는 내용이 더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제가 좀 박스의 주변을 간격을 조금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삽입을 0으로 그러면 얘가 좀 커도 되겠죠? 힙사에다가 같은 폰트로 계속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슉, 그쵸? 이제 안 바뀌죠? 지금 원하지 않게 뭐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계층 번호가 생겼죠? 계층 번호 없애주면 됩니다. 텍스트에서 스타일에 보면 아래 보면 계층 번호가 있거든요. 이 계층 번호를
번호를 구분점 없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가 넣었던 수동으로 넣었던 1번 2번 해주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정렬을 이렇거든요. 이걸 왼쪽 정렬로 하고 나서 이것도 원하는 대로 폰트와 굵게 그 다음에 14 넣어주면 되죠. 됐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죠. 왜? 카피가 있거든요. 카피. 그러면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냥 토용을 하나 갖고 와도 되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와도 됩니다. 가능하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오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겠죠. 자,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박스의 노란 선이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안내해 주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얘를 들여쓰기라고 하죠. 들여쓰기 해주면 돼요. 자, 뭐 대충 만들어졌죠? 여기 밑에 아랫단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페이지에서 이와 같은 포스터 만들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작업하는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팁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작업했던 것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페이지를 이용한 포스터 만들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